물 맑고 볕이 좋다는 충청남도 논산시 양성면. 한적한 마을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된 양조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그가 빚은 막걸리에는 세월의 맛이 녹아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뚝심 있게 전통을 이어오다 보니 명성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답니다. 이 막걸리 한 잔이면 고단했던 하루의 피로가 스르르 풀릴 정도라는데요. 뽀얗네요. 그래서인지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다니신 지는 한 얼마나 됐어요? 나는 한 40년, 50년 됐지. 왜 여기에 막걸리 사러 오세요? 막걸리가 여기치가 맛있어. 그래서 우리 집 있는 애들 막걸리 한 잔 먹고 나도 막걸리 한 잔씩 먹어요. 여기서 나서 여기서 커서 그다음 술 먹기 전에서 여태까지 먹었어요. 90대더라. 지금 올해 연세가 87이요. 양조장이 뭐 얼마나 오래됐길래 이렇게 양주장이 이거 100년이 냉기된 줄 아는데 진짜요? 100년이 냉기됐을 거요? 100년. 100년 됐죠? 100년 됐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하니까. 3대째 이어져 온 100년 전통의 막걸리. 간의 양조장 형태로 술을 빚은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답니다. 사장님이 양조장 여기서 이제 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978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한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0년 전통의 양조장에서 인생 막걸리를 빚는 이동중 씨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이곳에 양조장이 자리 잡은 것은 거의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의 주조로 팔았던 술맛이 입소문이 나자 그 자리에 양조장 건물을 지은 거라는데요. 뒤뜰에 가득한 술 항아리의 나이도 기본 50년은 훌쩍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마룻대에 양조장 건립 연도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그 역사가 느껴지는데요. 1931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지은 건물입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만 같은데요. 양조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반 지하, 반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반 지하는 발효실로 사용을 했고요. 반 2층은 바닥에다가 술밥을 펼쳐가지고 식혔던 장소입니다. 이 밑에 이 바닥이요? 예. 창문만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는 구조인데요. 바닥에 나 있는 이 구멍도 처음 설계할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술밥을 식힌 다음에 요 구멍으로 해서 밑으로 밀어줬어요. 작업하기 편리하겠거든요. 그럼 밑에서 받아가지고 술을 빚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주입구네요. 예, 옛날에 그 원료 주입구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양조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요게 이 집 막걸리 맛의 비결이라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 지금 물이 있죠. 건물을 져가지고 양조장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료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상당히 그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물이 상당히 그 부드럽고 연수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렇게 우물 이렇게 길어서 아니죠. 이제 지금은 파이프를 박아서 모터를 이용해서 품어내죠. 두레박에서 전기 모터로 물 퍼내는 방식만 바뀌었을 뿐 우물물을 그대로 술 빚는 데 쓴답니다. 우리의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나가는 전통주기 때문에 또 우리 그 양조장의 그 건물이 남다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신념도 있었고요. 네, 어서 오세요. 술 사러 오셨어요? 술 얼마나 드려요? 한 박스요? 한 달에 두 번 지금 먹어야 하루에 한 번씩 꼭 먹어야 여기 막걸리 맛이 좀 어때요? 아니, 술 맛이 내고 술 맛이 맞고 하는 게 맛이 좋아요. 특이하게 좋아요. 막걸리 다른 데 다 먹어봐야 얼마큼만 있지만 못. 이게 완전히 완성이 된 술이거든요. 오, 한번 피디님께서 한번 맛을 한번 좀 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 못해 꼭 다시 찾는다는데요. 뭐 빛깔부터 남다르네요. 100년 전통의 유서 깊은 막걸리.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맛을 음미하는 담당 PD. 맛이 어때요? 달지가 않네요. 자극적이거나 향이 세거나 이러지 않고 향도 은은하고 맛도 되게 담백하고. 한 잔 더 하십시오. 요거만 먹을게요. 한 잔 더 먹으면 촬영 못합니다. 궁금하네요. 자극 없는 담백한 맛이 인기 비결이랍니다. 이쯤 되니 막걸리 제조 과정이 궁금한데요. 보통 밥을 짓는 걸 먼저 떠올리지만 이곳에선 밀가루를 기계에 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오늘 밀가루를 넣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니에요. 옛날에는 밀가루만 가지고 술을 많이 만들었어요. 쌀술하고 밀가루 술하고의 그 특징이 있거든요. 쌀술은 조금 담백하고 밀가루 술은 좀 텁텁하고 묵직한 맛이 들어요. 쌀술과 밀가루 술의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혼용을 하고 있죠. 밀가루로 찐 술밥은 옛날 막걸리의 구수한 맛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고스러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누룩을 만드는데요. 종균이 밀가루에 골고루 섞이게끔 손으로 일일이 뒤적여 주는데 재료를 섞는 과정부터 작업 강도가 남다릅니다. 요즘 이제 기계가 나와서 할 수도 있어요. 왜 손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가 있는데. 종균을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룩을 만들더라도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이런 것 정도는 손으로 하는 것이 훨씬 누룩의 질을 높일 수가 있죠. 균을 배양할 때 온도가 중요한데요. 두꺼운 이불로 꽁꽁 싸매고 12시간이 지나면 1차 발효 완료입니다. 제조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술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는데요. 수십 년 세월 함께 해온 공장장과 손을 맞춰 고운 채에 누룩을 한번 걸러냅니다. 열심히 펴고 섞는 걸 보니 막걸리도 역시 손맛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술 만드는 것이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조금 문제가 된다면 술맛이 변화가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술맛 차이가 나요. 뚜껑을 덮고 24시간 동안 2차 발효를 한 다음 건조 과정을 거치면 누룩이 완성되는데요. 막걸리 종류마다 누룩 제조 과정이 달라진답니다. 잘 된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막걸리가 한 번만 발효하는 단양주 방식인데 비해 주인공의 술은 2번의 덧술 과정을 거치는 삼양주 방식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술이 걸러질 때까지 한 8일 내지 9일 걸려요. 꽤 오래 걸리네요. 대대로 이 방식을 고집해 왔다는데요. 쌀을 넣어서 2양주를 만들고 밀가루를 넣어서 3양주를 만드는데 쌀칠에 밀가루 3비율이 가장 맛있는 맛을 낸다고 합니다. 3번에 걸쳐 숙성을 끝낸 뒤 연포에 찌꺼기를 걸러내는데요. 이대로 4, 5일가량 저온 숙성하면 막걸리가 완성되는데요. 번거롭더라도 이 방법을 고수하는 게 맛의 비결입니다. 요 한 잔을 만들어내기까지 꼬박 2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년 전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3대째 대를 이어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라는데요. 처음에는 양조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농사를 짓게 들어왔는데 가까이에서 이제 양조장 그 술 만드는 것도 보고 또 어려울 때 제가 양조장 일도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술 만드는데 관심이 좀 조금씩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1970년대엔 전체 주류 시장의 80%가 막걸리였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농번기엔 막걸리 인심 후한 집에 일꾼이 몰릴 정도였는데요.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인기가 휘청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맥주라든가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걸리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하필 가업을 이어받을 무렵에 막걸리 불황이 시작된 건데요. 몇 년 동안은 나가는 돈이 더 많았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그 5, 6년의 시간이. 뭐 상당히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은 들었지만은 그것을 누구한테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건 내 몫이다 하는 생각에서 또 제가 거기서 가장 힘을 얻은 것은 이 전통주라는 것은 결국 없어지진 않지 않느냐 하는 한 가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걸리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 현대적인 설비를 갖췄는데요. 텁텁한 옛날 막걸리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맛의 균형을 잡는 데도 공을 들였답니다. 옛날에는 자기 면 하면은 판매하는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져 가지고 자기 면만 판매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이제 불황이 닥치고 양조장이 하나하나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군 단위로 판매를 늘리게 된 거죠. 결과는 적중했습니다. 막걸리 자유경쟁 시대가 시작되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은 건데요.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는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입소문이 나면서 연일 완판 행진. 밀려드는 주문에 눈꽃을 새 없을 정도랍니다. 이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가 됐다는데요. 본산에서 그 점유율로 막걸리 점유율로 따진다면은 한 60, 70% 봐야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춰 건강한 단맛이 나는 전통주를 개발한 게 판로를 넓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종류가 여럿이 있군요. 정기적으로 주문을 할 만큼 충성도 높은 고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로 팔려나가는데요. 마포에서도 원료나 첨가물에 상당히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더 인기가 높답니다. 맛본 후엔 칭찬글이 쇄도한다는데요. 2020년에 열린 주류 품평회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우와. 제품의 우수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막걸리는 나의 은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왜요? 막걸리가 나의 인생을 많이 바꿔줬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막걸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제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뭐 나의 그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공의 희노애락이 담긴 인생 막걸리가 오늘도 구수하게 익어갑니다. 논밭에 일꾼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지금이 딱 막걸리 성수기라는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온 막걸리를 오늘도 부지런히 이어나갑니다. 한평생 술을 빚으며 인생길도 단단하게 다져온 주인공. 그의 바람은 뭘까요? 조상들의 그 소중하게 물려주신 이런 유산을 4대째, 5대째, 6대째 우리의 그 전통을 이어서 100년, 200년 이렇게 유지를 해주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새로움을 더해 나가는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야, 이번 주말 막걸리 어떤가요? 저는 바로 주문 들어갑니다.